허허, 어서 오게. 밤이 깊었구먼. 자네의 어깨에 얹힌 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이네.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말을 하자니 싸움이 될까 겁나고 참자니 병이 될 것 같고. 나 정약용도 그랬네. 한때는 나를 시기하는 자들의 칼날 같은 말주기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수천 날이었지. 하지만 내가 유배지에서 그 지옥 같은 고독을 견디며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는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혀를 칼처럼 휘두르지 않아도 세상을 굴복시킨다네. 오늘 자네와 나, 이 촛불이 다 탈 때까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세. 이 긴 대화가 끝날 때쯤 자네는 남의 눈치나 살피는 약자가 아니라 침묵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인이 되어 있을 것이네. 첫 번째 가르침, 말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고듬의 철학. 자네에게 먼저 묻고 싶네. 남에게 할 말을 못해서 끙끙대는 이유가 뭔가? 혹시 자네의 말이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 스스로 찔려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대학공의에서 강조한 것은 즉 고듬이라네. 속임수 없이 내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 고듬은 무례함과는 다르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용기지. 마음이 굽어 있으면 말이 가시가 되고 마음이 곧으면 말은 등불이 된다네. 자네가 할 말을 할 때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 말 속에 원망이나 비난이 섞여 있기 때문일세. 그 찌꺼기를 걸러내고 오직 진실만을 담아보게. 그러면 상대는 자네의 말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자네의 진정성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네. 잠시 내 유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줌세. 강진의 아전, 낮은 관리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죄인의 신분이었음에도 침묵하지 않았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내 놈들이 나쁜 짓을 하니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감정적으로 소리쳤다면 그들은 비웃으며 나를 더 핍박했겠지. 대신 나는 차분히 법전과 기록을 내밀었네. 법도에 따르면 이것은 틀린 일이니 백성을 위해 바로잡는 것이 자네들의 앞날에도 이롭지 않겠나? 라고 말이네. 이것이 바로 고든 말의 힘일세.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도리를 내세우는 것. 그러면 상대는 미움을 품기보다 자기 잘못을 돌아보게 되는 법이지. 비굴한 침묵은 겸손이 아니라 비겁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아첨하는 자는 결코 미움받지 않지만 결코 존중받지도 못하네. 자네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침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야. 그것은 자네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지. 할 말을 다 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법. 그것은 자네의 말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천하의 도리에 닿아 있을 때 가능하다네. 두 번째 가르침,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유능제강의 묘미. 이제 말의 바탕을 세웠으니 그 말을 전하는 기술을 알아보세. 자네, 혹시 화가 나면 목소리부터 커지는가? 혹은 목소리가 떨리거나 눈물을 보이는가? 그건 하수의 방식일세. 진짜 고수는 상대가 화를 낼수록 더 차분해지지. 내가 관리들에게 일렀던 관인의 자세를 기억하게. 상대의 무례를 받아내되 자네의 주장은 물러섬이 없어야 하네. 강한 바람은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부드러운 물방울은 바위를 뚫는 법일세. 자네, 거친 파도를 본 적 있는가? 파도는 바위를 때리며 요동치지만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네. 누군가 무례하게 자네를 건드린다면 그 즉시 맞서지 말고 3초의 여백을 두게나. 그 정적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미소를 띠게나. 상대가 자네를 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처세의 첫걸음일세.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운을 떼는 기술. 그것이 미움받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최고의 무기라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상대를 공략하기 전에 그의 체면을 먼저 세워주게나.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일세. 아무리 자네의 말이 옳아도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그는 자네의 말이 아니라 태도를 공격할 걸세. 지혜로운 자는 상대의 퇴로를 열어두고 공박한다네. 자네처럼 유능한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했겠나. 아마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 라고 상대의 자존심을 먼저 어루만져 주게. 그 뒤에 자네가 하고 싶은 핵심을 찌르는 걸세. 그러면 상대는 자네를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동반자로 여기게 될 것이네. 세 번째 가르침. 말의 무게를 만드는 압도적인 실력의 힘. 하지만 자네, 이런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네. 말의 무게는 입술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법이지. 자네, 평소에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쓴소리만 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던가? 아마 가소롭게 느껴졌을 걸세. 내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쓸 때 나는 단순히 글만 쓴 게 아니야. 복숭아뼈가 3번이나 뚫릴 정도로 앉아서 책을 읽고 농사 짓는 법을 연구하며 실제 백성들의 삶을 바꿀 대안을 찾았네. 내 말에 힘이 실린 이유는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했기 때문이지. 실력이 없는 자의 말은 허공을 떠도는 먼지와 같고 내공이 깊은 자의 말은 땅에 박히는 말뚝과 같다. 미움받지 않고 할 말을 하고 싶나? 그렇다면 자네가 맡은 분야에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실력을 먼저 갖추게. 자네가 유능해지면 자네의 침묵은 신비로움이 되고 자네의 한마디는 법이 될 것이네. 실력은 자네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자 적들의 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제갈이라네. 자네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세상이 그래,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아닌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진짜 실력일세. 공부하게, 그리고 기록하게. 자네의 실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자네의 목소리는 비로소 천둥 같은 울림을 갖게 될 것이야. 네 번째 가르침. 미움받을 용기와 진짜 인연을 가려내는 안목. 여기에 더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게나. 이것이 오늘 내가 자네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가슴 아픈 조언일세. 할 말을 다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기란 불가능하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지. 마을에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마을에 나쁜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자네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에게까지 사랑받으려 애쓰지 말게. 그건 자네의 소중한 에너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짓일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법일세.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가 옳음을 지키기 위해 내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 자네를 미워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 그 정도뿐인 것이네. 자네는 오로지 자네의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면 그뿐이야. 진정한 인연은 할 말을 다할 때 걸러지네. 자네가 할 말을 참으면서 유지하는 관계가 진짜 관계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사탕발림으로 쌓은 모래성일세. 자네가 정당하게 할 말을 했을 때 떠나갈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떠나보내는 게 자네 인생의 이득이라네. 나의 형님, 약전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게. 우리는 유배지에서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편지로 서로의 학문을 비판하고 할 말을 다 했네. 동생, 자네의 이 견해는 너무 앞서갔네. 형님, 이 대목은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할 말을 다 했지만 미워하기는커녕 서로를 가장 깊이 존경했지. 쓴소리를 주고받으면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동지를 얻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네. 마지막 당부, 인생을 바꾸는 다산의 3단 대화법. 자, 이제 내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네. 자네가 내일부터
당장 삶의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다산의 대화법을 3단계로 정리해 줌세. 첫째는 관찰일세. 말을 내뱉기 전에 상대의 눈을 보게. 그가 지금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살피게.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잔의 차를 권하는 침묵이 더 큰 대화가 될 때가 있네. 둘째는 예의일세. 내용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하되, 단어 선택은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하게. 자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하게. 형식이 갖춰지면 내용의 날카로움이 중화되어 상대의 심장에 더 깊이 박히는 법이네. 마지막 셋째는 명확함일세. 애둘러 말하며 눈치를 보지 말게. 핵심을 짚되 자네의 감정이 아니라 현상과 해결책에 집중하게.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개선이 목적임을 분명히 하면 세상 그 누구도 자네의 말을 무시하지 못할 걸세. 허허. 긴 시간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줘 고맙네. 자네 가슴 속에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는가? 세상은 여전히 자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굴겠지.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는 이 정약용과 밤을 지새운 제자일세. 비굴하게 웃지도 말고 사납게 짖지도 말게. 그저 고요하고 단단한 바위처럼 앉아 해야 할 말을 우아하게 내뱉는 선비가 되게나. 자네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자네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흐트러진 인생을 바로잡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이네. 어두운 밤을 뚫고 피어나는 연꽃처럼 자네의 말도 세상의 흙탕물을 맑게 비추길 내 간절히 기도하겠네. 자, 이제 촛불이 다 되었구먼. 가서 편히 쉬게나. 내일은 자네의 입술이 재앙의 문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축복의 길이 될 것이야. 잘 가게나. 내 자네를 믿네.